네, 미국에서 군사 기밀을 인터넷에 유출했던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공군입니다. 소속의 잭 더글라스 테세이라 일병 짝대기 2개가 범인이랍니다. 그는 현재 구속이 됐고요. 국방정보의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기밀문건 자료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 2개의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됐습니다. 아마 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국방 관련 기밀을 허가없이 빼돌려서 디스코드라는 대화방에 유출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이상하다 하고 FBI가 감을 잡고 나니까 수사를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아까 그 일병을 이용자로 한 사람이 계속 정보를 올린다라는 걸 줘서 수사가 들어가서 찾아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컴퓨터를 뒤져보니까 리크, 정보를 누설하는 게 리크죠. 새는 거죠. 리크라는 단어를 검색한 게 드러났고 뭐 이렇게 등등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요. 1급 비밀을 영어로는 탑 시크릿, 2급 비밀을 시크릿, 3급 비밀을 컨피덴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급 비밀을 2급 비밀, 3급 비밀 그러고 일본은 1급 비밀은 극비, 2급 비밀은 비밀, 3급 비밀은 뭐라 그러더라. 뭐 지난번 일본에 지소미아 할 때 보니까 용어가 조금 다르던데 1급, 2급, 3급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125만 명, 그 다음에 2급이나 3급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169만 명, 동합 295만 명, 300만 명이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비취증을 갖고 있었죠. 군대 있을 때도 갖고 있었고 기자를 하면서도 초기에는 북한 문건을 보기 위해서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이 군사 문건을 받아와야 되니까 받았던 거고. 그래서 사실 군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난번에 지소미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많은 정보는 탑 시크릿, 시크릿, 컨피덴셜은 군에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이 동태를 감시했고 주로 감청으로 하죠. 감청한 것들을 띄우면 그것 자체가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밀이 척척척 걸리죠. 그러니까 비밀이 워낙 많아요. 다른 부처에서는 거의 비밀이 없습니다. 정부 군에서 거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루려면 수집해 오는 사람, 분석해 오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또 사용하는 사람, 또 배달하는 사람 다 비추증을 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이 조금 곤란해진 게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동맹국들을 감청한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한국 것도 도청 감청한 거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그래 범인은 나왔으니까 좋다. 러시아의 공작은 아니었네. 러시아가 일부러 흘린 건 아니었네. 그러면 결국은 이 친구가 유죄를 받으면 저게 군사 기밀이란 뜻이고 그러면은 동맹국,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미국이 도감청했다는 거네. 이렇게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떠들어 왔었고 좌파들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동맹과 같은 국가는 다릅니다. 동맹이 극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고 치잖아요. 동맹이 극도로 강화되면 두 나라가 하나가 머징, 합병이 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한 나라가 되게 되면 그러면 뭐 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정보기관에서는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감을 합니다. 미행과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사찰이라 그럽니다. 의심분자에 대해서는 합니다. 국민일지라도 합니다.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인데 왜 미행 감시를 해서 사찰을 하느냐? 그거는 국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국민들이 하나의 기관에게 미행과 감시를 해서 사찰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특정 개인을 사찰해서 전체 국민을
이익을 지키는 걸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거나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에 많은 그 나라의 기관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그 기관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 조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미행과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전문용어로 외사라고 합니다. Foreign Affairs라고 그러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각 기관에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하죠.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외사 관계자들 가서 뭐 무슨 얘기 오갔니 뭐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납으로 된 방에 들어가서 비밀 통신을 하는데 그 더워서 열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걸 이제 감청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자기네 그 대사관을 지을 때는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네 건설회사를 불러갖고 수년에 걸쳐서 하나씩 조사해가면서 도청장치가 없는지 그렇게 짓죠. 힘이 없는 나라들은 그냥 건물 빌려서 덜렁 들어가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정보기관들이 바로 도청장치를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거는 뭐 동맹이 아니라 동맹 할아버지라도 합니다. 같은 국민인데도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왜 우리를 상대로 도청 감청했냐 이건 떠들어봐야 옳은 개소리가 되고 가장 흥미로운 거는요. 1953년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다가 정전을 하게 되죠. 이 정전을 할 때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북진 통일을 외치면서 안 된다. 이북 2천만 동파를 해봉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미국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왜냐하면 미국은 미소가 한국을 군정 들어왔을 때 38선으로 나눴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내고 싶어 했거든. 그게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계속 반대하죠.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방공포로 석방까지 하는 등 아주 격렬하게 하니까 전쟁 중이었는데 미국에서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에버레디 작전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을 체포해서 하야시키는 작전 계획을 만듭니다. 그때는 뭐 동맹까지는 맺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그런 걸 만들어요. 근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죠.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했다가는 더 강하게 반미주의가 나오고 또 통일을 열망할 것 같아서 포기합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핵심입니다. 아주 동맹국가 아니라 동맹국 할아버지 또 같은 국민조차도 의심사람은 하는 거고 동맹도 속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해봐야 의미가 없고 결국은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보안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재 지난 저까지는 국정원이 주로 해왔고 그다음에 경찰도 일부 했는데 경찰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통신감청은요 얼마나 센가 하면은 우리나라 군에서 우리나라 주요 작전사건 부대가 있습니다. 지작사, 해작사, 공작사, 수방사, 해병대사, 특전사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몇 개의 부대가 없습니다. 그 부대들 사이에서는 많은 정보가 오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가는 정보가 흐르는 통로를 땅을 한 6m 이상으로 파가지고 거기다 광 케이블을 묻어가지고 광 케이블은 통신량이 많죠. 요즘 정보는 이렇게 동영상까지 가기 때문에 그걸 묻습니다. 6m 이하로 묻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무선감청은 무선은 다 잡아내고요. 이 유선은 못 잡는데 유선도 작거든요. 근데 땅속 6m 이하로 묻으면은 못 잡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유선도 잡습니다. 근데 땅 깊이 6m까지 들어가면 못 잡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광대역 통신망은 지하 땅에다 묻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단으로 가게 되면 일선 부대에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다 무선으로 가게 되니까 거기서는 또 잡아내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국익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하려면은 모든 사용하는 병사까지도 아까 미국에서도 비취증 갖고 있는 사람이 300만 명,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엄격하게 이제 해야죠. 통신도 이제 뭐 암호를 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이 터진 공군 주방위군 일병 사건은 1990년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때는 보안사라고 그랬죠.
윤석양 이병 사건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이 윤석양 이병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는데 보안사에 배치됐죠. 그 당시 보안사는 굉장히 셌어요. 노태우 정부 때인데. 근데 보안사에서 근무하다가 보안사에서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구한다는 거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게 했죠. 그래서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 보안사가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번에 이 주 방위군 소속 미군은 미국 이 동맹국을 감청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것이 미국판 윤석양 이병 사건이 될지 그거는 이제 별도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국가와 국가 관계니까 아마 저는 파묻힐 것이라고 보고 각국은 자기 정보 지키기 위해서 방첩에 더 힘을 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역시 미국이 왜 우리를 도감청했느냐라고 떠들어봐야 이거는 북한을 위한 그러한 준동일 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보안을 강화하는 겁니다. 미국판 윤석양 이병 사건으로까지는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는 한미관계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저 분석이었습니다.